예. 우리가 이제 내담자하고 상담해서 이제 내담자가 화가 주체할 수 없다. 그럴 때 이제 어느 지점에서 화가 주체할 수 없냐. 그 지점을 탐색하고 그다음 이제 상담자가 어떻게 개입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할 때 참 이제 아주 미궁에 빠지는 내담자 있어요. 우리 상담사를 미궁에 빠뜨리는 내담자.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뭔가를 이제 잡으면은 레이더를 우리가 이제 내담자가 있는 위치를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 책 제가 347쪽에 내담자 위치가 지금 어딨냐 이거를 먼저 레이더를 잡아서 삐릿삐릿삐릿 자, 이 사람의 행동에 있냐, 표면 감정에 있냐, 신체 감각에 있냐, 속감정에 있냐, 욕구에 있냐, 자기 자신에 있냐, 이거를 보고, 그래야 이제 상담자가 개입을 할 수 있다, 공감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상담자가 이 레이더를 잡는데 계속 내담자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계속 이제 아니하고 태자를 막 매기는 거야. 한두 번도 아니라. 그러면 이제 상담사로서 참 미궁에 빠집니다. 그럴 때 이제 아까 말한 347쪽을 다시 펴놓고 지점을 찾자. 그러면 이제 그 지점을 어떻게 찾나 볼게요. 제가 화를 주체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화가 다른 사람한테 안 나고 배우자한테만 나. 그러면 이제 그 나는 배우자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그동안 얘기를 쭉 6회기를 해서 이제 7회기에 만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 민들레님께서 화가 나는 게 남편 요약을 해주면 돼요. 이럴 때는 항상 이제 요약을 해서 배우자께서 나는 아직 내 감정이 풀리지 않았는데 남편이 배우자께서 뭔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미안해 잘못했어 이제 그만 그 얘기 그만 이렇게 해서 덮어버릴 때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할 수 없게 했을 때 내가 화가 주체할 수 없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쨌든 회기 중이든 그 다음 회기 때 이제 이까지의 지점까지는 됐어요. 그쵸? 그럼 어느 지점에서 화가 주체할 수 없는 것은 낫지요. 그러면 내담자가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은 화가 나는 건 우리 그 내담자 위치에서 표면 감정이에요. 그러면 화가 나서 뭐예요? 동물농장이 나오고 시베리아가 나오고 톤이 올라가면서 계속 동물들이 나와서 동물농장을 만들었네요. 이제 뭐 상담사가 내담자가 말한 걸 욕을 할 수 있으면 해도 되지만 하기가 좀 그러면은 그냥 동물농장 시베리아 이러면 내담자들이 웃어요. 그게 다 포함돼요. 무슨 욕을 하셨어요? 이런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동물농장 시베리아들의 화가 날 때 나오지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 약간 강도의 차이지만은 오만 욕들이 다 나와요. 정말 욕들이. 우리 친정 엄마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 욕 중에 하나가 전라도, 순천, 연병을 년, 썩을 년, 미친 년, 죽일 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다 이 집안마다 나오는 욕들이 다, 우리는 이게 밥 먹고 나오는, 제가 태어나서부터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한 얘기야. 80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 그냥 매일 그냥 이렇게 일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나오는 이야기야. 연병을 년, 썩을 년. 그냥 이게 그냥 나오는 토시라니까. 말 토시.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화가 나는데 막 이 욕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면 감정과 행동이죠. 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욕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못 들어가요, 내담자를. 그럼 이제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 민들레님이 원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바는 욕구를 들어가야 되죠. 화가 있을 때는 화는 욕구하고 연결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민들레님이 원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조금 더 이 화가 동물농장과 시베리아까지 안 나오고 내가 이거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들어가도 돼. 그러면 뭐라고 했을까요? 내하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가 속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게 민들레 욕구예요. 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러면 속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거는, 그거는 민들레님이 원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냥 얘기를 나누는 거죠. 이걸 이제 좀 더 이게 스텝을 나눠야 돼요. 이 속 이야기라는 게 욕구인데, 이 욕구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다뤄주지 않으면은 또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번에 이렇게 싸웠고 어쨌고 싸웠고, 싸우는 사건은 결혼 4년 차면은 하루에 한 번 싸우면은 365 곱하기 4하면 1000번을 싸우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 싸웠다 할 때. 그러니까 그 1000번의 사건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없다. 그럼 뭘로 한다? 욕구로 들어간다. 욕구에서 얘기하니까 속 이야기가 뭘까요? 이렇게 들어가요. 속 이야기. 그냥 이렇게 내가 얘기한 거를, 이건 제 추론이에요. 제가 했을 때 보통 이제 내담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좀 얘기할 때, 아, 그랬냐.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당신 입장에서는 그게 그런 생각일 수 있겠네 하고, 좀 내 입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그냥 거기에 같이 있어 그럴 수 있다라고 내 이야기를 좀 인정해 주면은, 그게 이제 내가 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이제 그렇게 보통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담자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얘기를 혹 민들레님이 원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얘기로 좀 들려지는데 혹시 이러셨을까요? 하고 상담자가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 방식도 개입 방식이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내담자께서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 민들레님이 원하는 이 부분의 이 마음의 속 이야기를 남편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속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내 원하는 욕구를 배우자는 아실까요? 물어봐야 돼요. 이제 여기에서 내 거를 그 지점을 얘기를 하면서 내 이 내적인 마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알겠냐 물어봐요. 알겠냐? 이 지점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지점은 조금 뒤로 미루고, 만약에 내담자가 너무 이제 분노가 차 있거나 뭔가 이야기가 되면 조금 더 이 욕구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더 내려가도 돼요. 그러면 이 욕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들어가냐? 두 번째 대안은, 그러면 내가 그런 걸 바라는데 남편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 때 화가 나나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래, 미안해. 그만해. 됐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가 180도 꼭지가 돌아버리네요. 이렇게. 이제 화가 나는 것은 180도 꼭지가 도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 지점에서 180도 꼭지가 돌까요? 화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다시 물어봐. 그럼 내담자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속 이야기를 펼치지도 않았어. 나는 좀 이렇게, 내가 이런 것에서 서운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당신이 그럴 수 있겠다. 아, 당신은 그래? 이렇게 이제 뭔가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는데, 실타래를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이런 걸 이렇게 이제 풀어가야 돼. 얘를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이 깝깝한데, 이거를 그냥 남편은 어떻게 해요? 배우잖아. 그래, 미안하다. 이제 됐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감싸고 여기 안에 여어버리는 거예요. 됐어, 이제. 됐어, 그만해. 됐어, 그만해. 이렇게 해버리니까 화가 나네요. 이게 풀어지지 않는 상태로 있으니까 내가 더 꼭대기가 열려버리네요. 풀어지지도 않는데 이거를 덮어버리고 미안하다고 이제 가버리잖아. 가버리든지 아니면 그만해. 됐지? 미안하다고. 그래서 화가 나시네요. 180도가 도시네요. 그러면. 네, 그래요. 대부분. 이 지점에서 이렇게 화가 뚜껑 열리는 지점을 명확하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욕구가 뭐냐면 내 속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어떻게 저를 배우잖아. 미안해하고 덮어버리는 거야. 자, 미안하고 덮어버리면 내가 민들레님이 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나는 풀어지지 않는 엉켜진 것이 있는데 나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미안해, 그만, 하지마, 이제 됐다 이렇게 덮어버리면
더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결혼 4년이었다면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근데 내가 더 억울한 것은 이 민들레님 입장이에요. 민들레 상담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때리기도 하고 화가 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내가 배우자한테 가서 막 동물농장을 막 오라지게 그냥 갖다가 그냥 부어버리고, 또는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할 만큼 내가 화가 나네요. 다시 이 화가 나는 것으로 행동을 연결하는 거예요. 행동과 표면 감정을. 그러면 이제 결국 이 내담자가 화가 난 그 밑에의 욕구들을 계속 인정해주면서, 당신이 화가 날 때는 어떻다? 지금 막 오만 동물농장 시베리아, 그 다음 물건을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남편을 때리기까지 망태를 때릴 만큼 화가 나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따라오잖아. 그럼 민들레님께서 그렇게 화를 막 이런 방식으로 내가 했을 때, 남편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럼 가만히 맞고 있다. 뭔가 대응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럴 때 어떠세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사실은 뭔가 이제 이게 맞대응을 해야 되는데, 남편은 싸움을 더 크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맞대응을 하지 않고 더 맞았고 가만히 있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결국적으로 나만 나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그쵸? 나만 이제 뭔가를 막 공격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후회가 되고 내가 스스로 자책을 하고, 이제 그래서 더 고통감이 크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한 줄기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속 이야기를. 자, 이렇게 이제 먼저 마음을 읽어주는 거 1단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면, 그러면 이 지금 내 속 이야기 이 부분을 남편한테 아실까요? 모른다. 그럼 모르면은 남편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가만히 그냥 뭐 못마땅한 것으로 남편은 그냥 실망스러운 걸로 한숨을 쉰다든가, 뭐 실망스러운 표정을 한다든가, 약간 이런 표정으로 있다. 왜 남편이 그렇게 한 것 같으냐면 싸움을 덜 일으키려고. 맞다. 그걸 알고 계시네. 그러면 내 이 속마음, 속 이야기를 하는 걸 남편이 아시냐고 물어봐야 돼. 배우자가. 모른다라는 것은, 모른다. 마음은 내가 얘기해서 알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속 이야기를 하자. 그럼 그거까지는 얘기를 해서 안다. 오케이. 그러면 속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자께서 아실 것 같으냐? 다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아는 배우자는 없어요. 그냥 내 속 얘기 하고 싶어. 그러면 속 얘기를 해주기를 바랄 뿐이지, 이걸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걸 원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를 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실 것 같으냐? 그건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속 얘기를 원할 때 남편은 마음은 있으신 것 같으냐? 배우자는 마음은 있죠. 왜냐? 가정을 지키고 싶으니까. 근데 뭐가 없다? 방법을 모르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방법을, 속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상담에서 하나씩 다뤄보자. 모르면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거 조금 역할 연기로 진행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 미궁에 빠진 내담자, 화난 지점을 들어가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